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 국면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잡음이 없다 보니까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 민주당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늘 강조해 왔지만 저렇게 사고가 나고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뭐 시스템이라는 걸 아마 공천 규칙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그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은 그것이 마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좋은 공천의 의미에서의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잘 동의가 되지 않고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그런 기준들이 그럼 뭐냐, 네. 공천에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좀 장악했다라는 이런 사유와 논란이 지금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뭐 현역들을 다 배제시키면서 자기 사람들 꽂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해서 잘한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천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을 볼 때 이분들이 도대체 22대 국회를 그러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어떠한 내용,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성들이 별로 짚혀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은 들고요. 뭐 아무래도 저는 사실은 초선의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당의 공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아까 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용한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은 국민의힘 안에서 뭐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10월에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오죽하면 탈당을 했겠느냐. 그 당내에서 공간이 열리지 않고 어떤 표현의 자유조차를 다 허용하지 않는 뭐 참칭 보수 논란이나 보수 호소인 논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당내에 있으면서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쓴소리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지금 당에 거의 다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이 얼마만큼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 건강하게 이견들을 수용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상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아까 뭐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많은 분들 뭐 영입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영입하신 분들이 뭐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나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뭐 검증된 바도 없고요.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더 추종하는 쪽으로 일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담보가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경선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네. 민주당과의 상대평가 속에서 일부 우위를 점하는 건 있겠지만은 신뢰를 못 얻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경선을 또 너무 많이 했을 때에는 또 지금 기존의 의원들이 또 그대로 생활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럼 이것이 또 혁신이냐라는 네네.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여당의 프리미엄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과거 총선에서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공간과 룸은 훨씬 더 민주당보다는 많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좀 보면 이 공천과 관련돼서는 잡음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총선의 표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걸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이게 결국 좋은 공천 아니다라고 신인기 위원장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해서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건데, 그냥 공부만 조용히 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독서실에서 그냥 잠만 자도 조용한 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조용했기 때문에 모든 게 좋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건 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 네.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용산이나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대로 좀 순치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전 국민들께서 총선 투표 날까지 냉정하게 저는 살펴보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이 특검 법안인데, 사실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소환 조사 한번 당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론도 못 내린 상황에서 이 특검을 오게 된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대통령도 지금까지 본인의 문제와 본인 배우자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특검법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 특검법은 제2결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그때 체포동의안 때에도 막 표 계산하다가 네. 그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 어쨌든 재판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은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2결의 관례에 맞도록 표결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일인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걸 질질 끌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표 계산했을 때 좀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지경까지 온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 다 찾지 하더라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의혹을 덮어두고 간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정과 상식을 논한다면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성역이 없다 그러면은 전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니까 전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김연아 의원 사안이야 저도 단수로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 상황이고, 이건 뭐 이제 경선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지당한 것 같고요. 저는 의외로 장동영 사무총장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공천 관리는 좀 나름대로는 좀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부산에서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로 마치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지는 것처럼 연출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 측근을 이렇게 단수로 꽂아넣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도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좀 오작동되는 거 아닌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나 공감을 보내시기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민주당에서 공천 이야기할 때 좀 자신감을 많이 내보였던 부분들이 이 시스템 공천이다. 네.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 이걸 오랜 시간 해왔다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내 구성원들이 얼마나 더 신뢰를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시스템의 그 작동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이수진 의원 같은 분은 탈당하면서 그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 포함해서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랑 경쟁을 했던 그런 분이신데 뭐 하위 10%로 분류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거의 경선을 뛰어보나 만한 상황까지 돼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불신도 큰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아까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사무총장을 조금 제가 그 칭찬을 좀 해드렸는데, 이분은 이거 공천 관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낙제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민주당이 워낙 지난 총선 때 대승을 했고 지금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어떻게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무리 어려운 공천이라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심과 함께 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무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굉장한 그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 친문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단수 공천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인사들 중에는 친명, 친문 반반 단수 공천 뭐 이렇게 해서 또 명단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분들도 계시네요. 신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지금 단수 공천이 민주당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같이 뛰시던 분들은 상당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저는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람만 다 갖다 꽂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뭔가 당내에서 그동안의 의원들에 대한 평가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이 반성과 성찰 위해 혁신을 해야, 그래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총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반성과 혁신과 성찰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역시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친문 인사들 일부 단수 공천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네. 이건 친명 친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공천이다. 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진 의원, 이제 동작을에 있는 이수진 의원,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분은 지금 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 동안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의 발언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왜 이것이 그럼 컷오프 이후에 이런 발언이 나오느냐에 대한 비판이 또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좀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하시던지 했었어야 되는.
되는데 좀 실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위기를 인정해야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국민들은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변해야지만 국민들이 지지해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공천까지도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정청래 의원이나 뭐 박찬대 의원이나 이런 지도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불출마하겠다라고 먼저 좀 나서줘야 된다. 그 정도의 반성과 성찰과 자기를 비워내겠다라는 그런 단결과 그런 여러 가지 강인한 의지 외에 국민들 앞에 그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계속 그냥 뭐 3월달 가서는 어느 정도 뭐 상대방도 실수할 거니까 이대로 그냥 가자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총선 때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조차도 이거 못 받아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국민들께서 이 지점을 매우 염려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리더십에 관한 문제가 이제 다 공천 앞두고 터진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시스템 공천에 대한 평가의 지표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또 문제가 나오니까 더 지금 이게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니 결국에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곳은 지금 대한민국에 공정성 있게 한다라고 알려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네. 굳이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게 나와 버리니까 이거 경쟁하고 있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준도 뭐 여러 가지 다면 평가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후보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닌가 저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금 이번 총선의 시대 네. 정신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뭐 소수당이라서 국민의힘이 뭘 못했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들도 지나치리만큼 거의 남용 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좀 거칠고 또 이렇게 국정 운영을 난폭하게 한다라는 것이 좀 국민들의 여론으로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던 거라서 민주당이 상당히 제1야당으로서 잘해야 될 책임은 그만큼 더 무겁다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경주마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길로만 황골탈퇴를 위해서 계속 네. 전심전력하겠다. 그 방향성이 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성찰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옳고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는 국민들을 지금 고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싸워가지고는 민주당이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연동형 체제 하에서 그 좋은 취지가 다 몰각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병민 위원께서는 뭐 굉장히 뭐 묘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법꾸라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강한 단어를 당원들은요, 말씀하시죠. 일반 당원들은요 이중당적하면 처벌도 받아요. 근데 왜 국민들은 이중당적하면은 다 처벌도 받고 못하게 해놓고서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왜 두 정당을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법률 운영 형태 그리고 법을 더 잘 안다는 사람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처럼 과거에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벌 주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 의석수 때문에 그걸 더 얻겠다라면서 현행 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뭐 이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괜찮다라고 하고 박수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입법자들 내지는 한동훈 위원장처럼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법을 밥 먹듯이 어기려고 하는 것은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께서 이거는 좀 총선에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선거 연대도 저는 뭐 당연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론적인 접근일 텐데 저는 저 선거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얻는 이익 일부 있겠지만은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도층에서는 거부감이 더 드는 그런 연합이다. 과거에도 뭐 민주당이 뭐 그쪽 분들하고 같이 일을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과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위성정당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을 강하게 저는 비판을 했는데 네.
민주당은 사실 연동형 취지를 만들자라고 한 주체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칙 쓰겠다. 이거는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연동형을 지키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저쪽이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할게요라고 하니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매우 희석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에 양당이 이런 식으로 굴면요. 저도 뭐 비토크러시로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네네.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을 안 지켜버리니까는 대한민국이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총선에서 또 이런 반칙과 특권과 그 불법이 난무하는 네네. 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평가가 전 지배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